기억할게요. 자, 보어의 위치 이동. 우리가 보어라고 하는 것 하면 몇 형식이 떠올라요? 네, 맞아요. 이 5형식이 떠올라야 돼요. 이 형식은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가 되는 거고, 5형식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형식은 주어랑 똑같은 거야. 즉 I am a boy. 내가 소년입니다. 소년이 나, 내가 소년. 주어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보어는 주격 보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 5형식 she made me sad. 그녀가 만들었어. 누구를? 나를 뭐하게? 슬프게. 슬픈 거 누구? 나. 내가 뭐해? 슬퍼. 이렇게 목적어와 같은 것, 이런 것이 바로 목적격 보어가 되죠. 속성이 같아야 돼요. 뭐가 같아야 된다고? 속성이 같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I am an English teacher. 나는 영어 선생이야. 내가 영어 선생 나. 이게 보어야. I am sad. 나 슬퍼. 슬픈 거 누구? 나. 내가 슬퍼. 이게 보어라고. 됐지? 됐어? 5형식. 그녀가 만들었어. 나를 공부하게끔. She made me study.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그녀가 만들었는데 내가 공부해. 공부하는 거 누구? 나. 내가 공부해. 이런 개념이 목적격 보어. 됐어? 목적어가 공부하게끔 만들었다고. 2형식, 5형식. 그런데 말이야. 보어의 위치가 바뀔 수 있대. 어떤 문형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아래 한번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0번부터 가도록 하죠. 자, 140번. faint grow라고 했어요. 잠깐만. faint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면 이 문장은 게임 오버입니다. faint는 아래 뜻을 보니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네, 형용사입니다. 희미한이란 뜻이에요. grow는 성장하다, 재배하다 뜻인데 점점 커져가다라는 뜻이죠. 동사예요. 그리고 주어는 뭐냐? the shape죠. 그 뒤에 전면구 나왔다. of the tall building. 큰 빌딩의 모양이 grow. 점점점 faint해졌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문장 맨 앞에 형용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면 얘를 순간적으로 선생님 얘 보어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됐어? 그리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앞에 뭐가 없는 거야? 주어가 없지? 그러니까 이 뒤에 주어가 왔다고 봐야 되는 거야. 물론 주어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건 좀 아쉽네. 더 쉐이프가 주어인데. 그쵸? 뒤에는요. in heavy fog. 전명구. 아주 무거운 안개 속에서, 즉 심한 안개 속에서. 정리합니다. faint grow the shape of the tall building. 큰 빌딩의 모양이 희미해졌다. heavy fog. 어디 안에서? 심한 안개 속에서. 됐습니까? 우리의 공부의 목적은 물론 문법을 살짝 배우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해석이 부드럽게 되는 게 목적입니다. 아셨죠? 반복하셔야 됩니다. 잠깐, 여기서 반복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원도 채워졌고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들을 제가 거의 다 파악을 했죠. 물론 새로 오신 분들은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프린트가 아니라 모의고사도 책으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프린트 갖고 다니기 좀 귀찮죠? 네, 그래서 테스트용만 빼고는 다 이제 책으로 우리가 공부할 건데 공부를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건 해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인데 겨울방학인데 좀 문법 특강해야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문법을 위한 문법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해석을 위한 문법이고요. 이번 수능에서 문법 문제도 문법 문제가 아니라 해석 문제입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해석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책으로 바꿀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신 대비도 조금씩 준비를 해 가야 될 텐데 내신 때는 이렇게 공부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몇 번 강의를 따로 할 텐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내신의 키워드는요. 반복이에요. 읽고 해석하고 내용 파악하고 한 번 하고서는 나 이제 다 해석할 수 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반복이라고요. 2010년도였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조선일보라고 하는 신문을 보는데요. 나 이거 공부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거잖아. 좀 들어봐줘. 신문을 이렇게 봤더니 조선일보 봤더니 우리 함께 공부합시다라고 하는 공부 섹션이 이렇게 있더라고 신문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넘겼더니 영어 1등급. 근데 어디서 1등급? 우리 파라군이라고 하는 저 대치동이나 이런 데 좀 유명한 데 있잖아. 그 동네에서 3년 동안 영어 1등급 한 애들 3명을 학교별로 뽑아갖고 걔네들 인터뷰를 한 거야. 소위 말하는 조금 파라군에서도 꽤 잘 나가는 인문계 학교들. 거기에서 3년 동안 변함없이 1등급. 이건 좀 대단한 거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 영어 선생으로서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열심히 읽었죠. 다 읽은 다음에 나한테 딱 꽂힌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반복이었어요. 쭉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영어 시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면 여러 번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 한번 공부하고 자기가 정리해서 공부하고 하는데 3명의 학생이 저는 시험 범위를 27번 반복해 봤습니다 했더니 옆에 있는 학생이 저는 30번 반복해요. 저는 42번 반복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학교들이요. 굉장히 대치동에서 빡센 학교들인데 즉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지문 그대로가 시험 문제로 나오지 않아. 지문이 있으면 다 변형돼 나와. 여러분이 진학할 학교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거 시험 공부를 완벽하게 해도 지문을 변형하면은 생각해봐.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돼서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 아, 이거 공부할 필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애들이. 그렇지 않겠니? 아니 내가 공부한 대로 안 나오는데? 맞잖아. 근데요.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다른 걸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이 지문을 바꾸는데 내가 그 지문 바뀔 거 어떻게 알아? 그냥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완벽하게 해석하는 연습하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또 문제 출제될 거라고 예상되는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복의 양을 늘리니까 쉽게 맞히던데요. 마법처럼. 영어는 어쨌든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 왔는 내용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제가 그거 읽고선 반복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한 다음에 고등학생들 내신 대비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단어는 repetition, 반복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켜보니까요. 시험 범위가 예를 들면 50개 지문이 있다. 자, 이거를 시험 범위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시험이 한 번에 다 치러지니까 자, 이거를 갖다가 반복해서 공부하는데 일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 맞는 애들 몇 번까지 반복하는 걸 내가 봤을까? 내가 가르친 학생들 말이야. 생각외로 그렇게 40번, 30번, 20번 못하던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정말 많이 하는 애들이 10번이에요. 근데 10번 하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요. 점수가 획기적으로 올라가거나 1등급을 계속 유지하거나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최소한으로 이거는요. 제가 보니까 5번이고요. 그래도 좀 마음의 안정을 갖고 싶다 그러면 7번이에요. 여러분 지금 학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분 아직 뭐 어떻게 시험 볼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치?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서 공부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몇 번 반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발 7번 하시기 바랍니다. 몇 번 하실 거예요? 저놈의 새끼 저거. 몇 번 하는 게 이상적인 것 같아요? 너한테? 그 약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설사 점수가 약간 미진할지라도 뭔가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 분명히 들 거예요. 계속 7번 반복하면. 아니, 선생님 전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 5번만이라도 하세요. 진짜 이건 최후의 보루.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면 7번 해주는 게 좋겠죠. 고2, 고3 가면서 시험 범위가 많아지고 하면 그때 약간 상황을 봐서 줄이면 몰라도, 우리 학교는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면 5번으로 줄이는 거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학교 시험 범위 너무 적어요. 그러면 10번 욕심 한번 내보세요. 수시가 정시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정시는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수시가 오히려 안정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141번. The glow of one warm thought is to me worth more than money 라고 했습니다. 일단 the glow라고 했는데 glow가 빛이에요. 무엇의 빛? 전명구. of one warm thought, 따뜻한 하나의 생각의 빛이 is 입니다. 잠깐만, 뭐입니까? to me. to me는 아무리 봐도 무슨 구? 전명구, 전치사 명사잖아요. 그 다음엔 is worth, 가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어? more than money, 돈보다 더 이상의 가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to me, 나에게는. 원래 to me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맨 앞으로 가서 to me, 콤마 하든지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좋은데, 문제는 해석하다 보면 요 따위로 이렇게 끼워 넣는단 말이야. 됐어요? 얘가 보어, worth가 보어. 왜? be worth 명사, 이게 수거죠. 여기에 사용된 수거는 뭐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be worth 명사. 명사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be worth 명사. 똑같은 것은요, be worthy, 아래다가 할게요. be worthy of 명사. 이거 함께 외워두면 되게 좋아요. 지금 요렇게 정리할게요. 명사만큼의 가치가 있다. 됐죠? 자, 이걸 여러 번 해석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돼야 합니다. 온화하고 행복한 사고는 나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의역이 된 거죠. 위에는 직역, 아래는 의역입니다. 됐어요? 공부를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면 맨날 답안지만 보고 이렇게 영어를 보는데, 답안지의 해석은 의역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중학교 단위에서는 좀 의역된 게 많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단위로 가면 답안지가 직역이 되어 있지 않고 의역이 되어 있는데, 아니 위에 있는 141번 이런 문장이 쓴 다음에 다른 설명 아무것도 없이 온화하고 행복한 사고는 나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되게 문장을 정확히 뜯어보기가 힘들 것 같아. 그렇지 않니? 따라서 직역과 의역을 다 이해를 하면서 가야 합니다. 142번. Certain personality characteristics. 이건 하나의 주어네요. 특정한 성향, 특성들, 이렇게 되죠. 성격, 특성들. 그 다음 such as는 나열합니다. such as, 무엇과 같은? expecting the best from life. 삶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성격상의 특징들은 동사, 만든다. 누구를 어떻게 만드니?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을. 콤마 있죠? 콤마 있죠? 보다 더 resistant to distress, 고통에 대해서 보다 더 저항적으로 만든다. 자, 가만히 보시면 만든다. 몇몇 사람들을 어떻게? 목적격 부호, 보다 더 저항적으로 만드는 거죠. 어디에 저항적으로? 괴로움, 고통에 저항적으로. 디스트레스가 고통, 괴로움이니까요. 이해 갑니까? 그러면 콤마가 삽입된 겁니다. 어떻게 삽입이 됐어요? As their stressors occur,
뭐 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뜻인데요. 사실 이 안을 보면 as가 처럼, 뭐뭐 할 때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것들의 스트레스 요인들이 발생할 때처럼 또는 발생할 때 삽입된 거죠. 됐을까요? 아이고, 뭐야? 응? 자, 그 다음 우린 14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fundamental to most moral approaches is the idea that 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기에 fundamental이 무슨 뜻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해? 형용사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기본적인 이란 뜻이에요. 근본적인, 기본적인. 자, 그 다음 여러분 is idea까지 보면서 모르는 단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있다 없다 정도는 빨리 대답해 주실 수 있잖아요. 혹시 있으면 뭐예요? 없죠? 없죠?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처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two most moral approaches는 이렇게 가로치면서 이걸 무슨 구라고 한다고요? to가 전치사고 뒤에가 명사 전명구입니다. 그 다음 누가 봐도 is가 동사죠? 그런데 맨 앞에 단어가 형용사고 전명구고 주어가 없었죠? 그럼 주어는 뭐예요? the idea예요.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해석은 앞에서부터 하죠. 근본적이야. To most moral approaches. 대부분의 도덕적인 접근 방법의 근본적이야. is the idea. 그 아이디어가. 즉, 그 아이디어는 주어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것입니다. 무엇에? 가장 도덕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아이디어가? 여러분 화면 좀 보시면 동격 접속사 that 이하의 아이디어가 가장 근본적인 거래요.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이런 글을 보거나 아니면 학교 우리가 공부하는 매트리얼에 이런 걸 보면 중요한 내용이 어디냐? 이렇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근본적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is 주어, is the idea는 도치가 됐지만 그리고 아이디어 다음에 나오는 that은요. 이름이 뭐예요? 동접이에요. 동격 접속사입니다. 동격 접속사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앞에는 뭐가 있고 네, 앞에는 선행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동격 접속사 뒤에는 완벽한 절이 옵니까? 불완벽한 절이 옵니까? 완벽한 절이 옵니다. 자, 그럼 어떤 아이디어가 근본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Human life, 인간의 삶이 뭐하고 있다? 인간의 삶이 가지고 있다. 뭐를 가지고 있냐? A special dignity, 특별한 존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and value, 그리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 됐죠? 그런데 그 특별한 존엄과 가치는 어떤 거냐면 that,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앞에 있는 존엄과 가치를 수식해 주죠. is worth, 가치가 있는. 명사만큼의 가치가 있는데 여긴 동명사가 나왔네요. preserving,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언제조차도 even, 부사입니다. 자, at the expense라고 했는데요. at the expense는 대가로 하여 이런 뜻입니다. 원래 expense는 비용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at the expense는 대가로 이런 뜻입니다. 무엇의 대가로? of self-interest라고 했어요. 자기 이익을 대가로 하여. 자기 이익을 대가로 하여.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expense는요. 어떤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여러분 대가라는 단어가 영어로 뭘까요? cost. 비용이라고만 딱딱하게 외우면 안 됩니다. 대가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expense는 비용이란 뜻도 되고 대가란 뜻도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늘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143번은 조금 중요도가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고요. 144번 봅니다. So powerful. 여러분 느낌 오시죠? So powerful이 주어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얘는 보어입니다. 그리고 is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sense가 주어죠. sense of obligation to return a favor. 여러분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obligation이 뭐예요? 의무입니다. 또 모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괜찮아요. 아는 척하는 게 나쁜 겁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자, 또 return a favor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return은 되돌려주는 거고요. favor는 1번 뜻이 호의, 호의를 베풀다 할 때 호의고요. 2번 뜻이 은혜, 즉 은혜를 되돌려주는 거니까 은혜를 되갚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되갚고자 하는 의무, 센스가 감각이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that 앞에까지만 해석돼요? 무엇이 너무나 강력한 겁니까? 은혜를 되갚고자 하는 의무감이 너무나 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랑 조금 공부하신 분들 so 너무 중요한 겁니다. so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담담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얘 해석은 뭐예요? 너무해요. 근데 그냥 너무가 아니라 너무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트와이스였나요? 너무해가? 죄송합니다. 네, 좀 느낌 있는 사람만 네,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요. 너무해, TT, 트와이스, 너무.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so 형용사 다음에 뒤에 뭐가 세트로 나온다는 거야? 대시 세트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세트로 나온 대은 어떻게 해석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예요. 그래서로 해석되면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예요. 다시 그래서라고 했을 때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예요. so that은 그래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빠르게 해석해 봅시다. 뭐가 어때서? 은혜를 되갚고자 하는 의무감이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됐어요? 이제 해석 다 된 거예요. It affects our daily lives very much. 삼형식 문형으로 나왔네요. 그것은 무엇 시킨다?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끼쳐. 어디에? 우리의 매일의 삶에 어떻게? 매우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부사. 이렇게 되죠. 144번 질문 없죠? 다 됐죠? 네, 좋아요. 자,
145번입니다. A dull, long, rainy season. It has been different from the year before. 이라고 했고 마침표. 이렇게 됐네요. 뭔가 좀 복잡하고 어지러운 느낌이죠. 아니에요? 얘를 주어라고 하기엔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얘가 주어 동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가로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로치고 보니까 different 있고 from the year before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장 자체에 주어 동사가 없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냥 얘를 주어로 보고 얘를 동사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it has been 얘를 뭐로 본다고요? 주어 동사로 본다고요. 그러면 a dull long rainy season 얘가 보어가 됩니다. 그러면서 it은요 비인칭 주어가 되는 거죠. It has been 이었다. 무엇 이어왔니? 아주 지루하고 더 지루한 그리고 긴 장마 기간이었다. 됐니?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보니까 different만 나오고 전명구 나왔죠. 다시 different만 나오고 그 다음에 전명구 나왔죠. 이렇게 되면요. 요 콤마가 중요한데 요 콤마는 즉 동격을 의미합니다. 즉이라고 해석해요. 즉 아주 길고 아주 지루한 장마 기간이었는데 즉 달랐어. From the year before 뭐야? 이전에와는 달랐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It gets humid easily. 여기서 it도 비인칭 주어입니다. 그냥 gets humid니까 습해졌어 쉽게 이렇게 되는 거죠. 습해진다 쉽게. 그리고 It's hard to see the sunshine인데요. 여기에서 it은 무슨 주어입니까? 빈칭 주어예요? 아니죠. 무슨 주어예요? 네, 가주어입니다. 그럼 진주어 나오죠. It's hard. 어려워. 가주어입니다. 그리고 to see 진주어가 나오는 거죠. 뭐가 어려워? To see the sunshine. 햇빛을 보는 것이 어려워. 올해의 날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됐나요? 모르는 단어 없죠? The year before. 작년입니다. 지난해. 작년. 146번. We should attempt to become within our limitations the best we can be 라고 했어요. 일단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스캐닝 한번 해보세요. 모르는 단어 보이십니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척하는 건 중요하죠. 모르는 척하지 말래. 모르는 척이 아는 척하지 말래니까. 여기서 그냥 모르면 발설을 하세요. 146번. within 안에서. 그럼 within our limitation 우리의 한계 안에서. 또 됐나요? 자, 문장 분석할게요. 주어 보이죠? 위에요. 자, 문제는 동사입니다. 어디까지 동사를 볼 것이냐? 저는 이렇게 동사를 잡아요. should attempt to become 이렇게요. 그러면 동사 영역 해석됩니까? 우리는 should attempt 뭐 해야 한다? 모르네 이 새끼들. 그래요. 시도해야 한다. to become 되려고. 됐죠? 되려고 시도해야 한다.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요. 잠깐 내 머리가 좀 해석이 따라가지 않으면 꼭 이걸 하세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뭐예요? 전명구 맞죠? 전명구 맞죠? 전치사 명사. 그 다음 the best 다음에 we can be인데 we can be가 분명히 주어 동사로 돼 있죠. 이 정도 가로를 한번 쳐거나 아니면 이렇게 슬래시로 나눠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걸 알 수 있어요. 생명 아니니까 보이죠? 택약 생맹 학생은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아니 간혹 있어요. 응.
그거 뭐 잘못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략인데 뭐. 그럼 내가 더 확실하게 대조되는 색깔로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는 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The best. 최고가 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야. 이 글은. 됐니? 근데 we can be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이야. 됐어? 어디 안에서? 조건이야.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될 수 있는 한 최고가 되려고 시도해야 합니다. 됐니? 복잡해 보였지만 의외로 간단하죠. 됐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많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선생님, 천일문 기본도 저는 안 봤는데, 아, 천일문 핵심 고등학교 2학년 거를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건 딱 요거 파란색만 나온 거예요. 그 고등학교 2학년 것들은 이런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고등학교 예비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공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훨씬 빨라요. 어려운 게 아니야. 조금만 더 눈치껏 알아보면 돼. 자, 147번. 지루했나 봐. 몇몇 사람이 시계를 보거나 아니면 뭐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 한 문장이에요. 힘내세요. 147번입니다. The presence of peers make adolescents more than adults according to various studies more likely to take a risk 라고 했는데요. 자, 주어 동사만 생각합시다. 누가 뭐하니? 주어 동사 안에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발음을 못하겠으면 몇 번째 단어 하셔도 됩니다. 주어 동사. The presence, 존재입니다. peers는요, 또래, 친구, 동료입니다. adolescence는요, adolescence는 청소년들입니다. 아니, 다 모르면서 지금 하는 건지 알면서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주어 동사까지만 보면 동사가 makes라는 건 아시겠죠? 주어는요, 존재라는 거고요. 전명구 of peers, 또래들의 존재는 됐습니까? 또래들의 존재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make가 동사죠. 질문 있습니다. make는 보통 몇 형식 동사입니까? 3 아니면 5. 됐어요. 근데 보세요. 친구들의 존재가 목적어, 청소년을 만든다.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완벽하지 않은 것 같죠? 5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면 좋겠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요. more than adult. 얘는요. 성인보다 더라는 뜻입니다. 얘는 그냥 추가적인 정보예요.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various studies,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다 의미 없어요. 자, more likely to take a risk. 얘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즉, 목적어, 청소년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보다 더 가능성이 높게 만들어요. 뭐 할 가능성이 높게 만들죠? take a risk. 위험을 감수하도록, 위험을 받아들이도록 더 쉽게. 됐어요? 청소년들이 위험을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초록색만 보면 어른보다 더. 무엇에 따르면?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그러니까 저 초록색만 알아보면 쉽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한 페이지 공부했습니다. 보어가 막 주어랑 동사랑 도치가 되는 거. 그리고 문장의 맨 앞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 막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그쵸? 아주 다양한 모양들을 봤어요.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목적어인데 목적격 보어가 나오기 전에 막 가운데 막 삽입을 해놓은 거. 나빴죠? 그쵸? 나쁜 거 알아. 근데 우리 이거에 익숙해져야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알았죠?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